가장 처음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피그마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피그마가 제일 위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떠요. 네, 요거를 이제 클릭하셔서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원래 이 화면이 안 나오고요. 클릭을 하시면 제일 기본 화면은 네, 요런 비슷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혹시 초보자분들을 위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화면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누르시면 클릭을 하시면 네, 요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 화면을 먼저 접속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우측 위에 지금 무료 시작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뭐, 구글로 진행을 하시던지, 이제 이메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제일 처음 뜨는 화면이 이 피그마의 홈 화면입니다. 네, 이 화면이 화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세요. 아, 이거는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 틀려져 있어서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어쨌든 이 화면에 접속을 하면 제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몇 개 생성을 해서 이제 여러 개 파일들이 보이게 되는데 아마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파일만 아마 보이시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화면에서 앞으로 내가 만들었는 파일들을 관리하는 곳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색깔이 다르죠? 이 색깔이 다른 이 최근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뭐 하나씩 눌러보시면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만든 파일도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피그마 안에서는. 뭐 그리고 초안이라고 하면 처음 생성한 내 파일에 대한 어떤 초안들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모든 프로젝트는 이제 내 하나의 폴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지통은 내가 버린 그런 이제 파일들이 모여 있겠죠. 뭐 최근 항목으로 가면 제일 먼저 내가 파일을 생성한 것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조금은 다르게 아마 처음 로그인 하신 분들은 영어 버전이실 수도 있거든요. 한글 버전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좌측에, 네, 제일 끝에 위에 가보면 여기 이제 프로필이 보이실 겁니다.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이 설정이란 탭이 있어요. 네, 설정을 누르시면 네, 여기에 중간쯤에 가보면 언어를 설정하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잉글리시로 아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닫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세팅이 끝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막 전문적으로 막 디테일한 설명보다도 직관적이고 필요에 맞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먼저 가장 하셔야 되는 것이 디자인 파일을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내 상세 페이지를 생성할 이제 디자인 파일, 만들 디자인 파일을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우측 상단에 이 디자인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 디자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나의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하나의 파일이 틀어져 있는 이 캔버스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참고로 이 F5, F5, F4라고 있는데 이 캔버스의 색깔이 내가 눈이 너무 밝으면 뭐 이렇게 어둡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둡게 뭐 각자 맞게 조정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좌측에 제목 없음이라고 적혀 있죠. 이 파일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클릭하시고 나에 맞게 만드시면 됩니다. 뭐 상세, 페이지, 임시 파일 이렇게 한번 적어서 엔터를 해볼게요. 하니까 이름이 바뀌죠. 여기서 이제 다시 그 홈 화면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좌측 상단에 이 피그마 로고를 누르시면 파일로 돌아가기가 있습니다. 네, 파일로 돌아가기를 하시면 내 파일이 이렇게 최근 항목에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이제 요 파일을 이제 나는 관리를 할 거다라는 전제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임시 파일을 다시 더블 클릭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 맞다.
조금 이제 다시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면 피그마는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웹에서 기본적으로는 바로 접속이 되는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잡한 거 없이 이제 바로 시작하고 싶으시면 웹에서 하시고 피그마를 다운받아서 쓰고 싶다. 그러면 피그마 다운로드라고 웹에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 검색하시면 네, 해당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실 겁니다. 네, 이건 참고해 주시고 각자의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이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어려우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이해가십니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어쨌든 이 파일을 이제 무조건 생성을 하시고 이제 상세 뚝딱을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세 뚝딱은 피그마 위에 만들어진 플러그인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준말로 앱입니다. 앱.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에도 보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구글의 익스텐션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구글 안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상세 뚝딱이라는 프로그램을 피그마 위에서 개발을 했는 이유는 이 압도적인 에디터의 성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수정이 용이한 이 가벼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지점 때문에 이 상세 뚝딱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이 피그마 위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상대 뚝딱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이 전체 화면에서 하단에 요 탭 모양이 있죠. 여기를 보시면 요 우측에서 네 번째 버튼, 네, 작업이라는 탭을 눌러주시고요. 네,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전체 에셋, 플러그인 및 위젯인데 플러그인 및 위젯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많이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게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세 뚝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제일 위에 뜨시는 요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저랑 모양이 다르실 건데 이제 로그인을 안 하신 분은 아마 이 화면이 뜨실 겁니다. 그래서 구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하시면 요 화면이 뜨고 계정에서 로그인 네, 하면 로그인이 아마 이제 각자에 맞게 몇 개 화면이 더 뜰 거지만 성공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을 참고로 무조건 닫아 주셔야 돼요. 이 창을 닫고 다시 피그마로 돌아가시면 이 상세 뚝딱이 접속된 홈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셔야지 정상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생성은 참고로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베타 서비스라서 저희가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추후에 이제 공식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이런 것들도 아마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생성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고 네, 누르시면 이제 가장 먼저 상품의 이름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입력하는 란에 이제 내 브랜드명과 내 상품명을 함께 기록을 해 주시면 돼요. 네, 뭐 예시로 이제 한번 기록을 해 볼게요. 네, 원목 테이블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뭐 브랜드 이름은 뭐 모던 가구, 네, 원목 프리미엄 어, 책상, 네, 우드 책상, 네, 이렇게 입력을 각자 이제 브랜드 이름과 그 상품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입력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누르시면 제품의 강점을 적는 곳이 나와요. 이제 이 부분도 이 안에 있는 하나의 예시 설명처럼 비슷하게 이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정해진 양은 없으나
이제 최대 한도는 3천이긴 하지만 이 안에 이제 어떤 뭐 이제 글을 입력하든 간에 사실 큰 상관은 없으시나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다음 단계인 USP 자동 분석, 이게 상품을 내 것에 맞게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전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걸 좀 쉽게 뭐 내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냥 적으시면 되겠지만 좀 이 글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챗GPT 요새 워낙 많이 쓰시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내 상품 이름을 입력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특징을 뭐 뽑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글을 보통 많이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자에 맞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고급진 가구 책상 저는 예시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북유럽풍 스타일 어, 집안을 돋보이게 만든다. 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특징을 적어 주시고 내 제품을 이제 분석하기를 누르시면 다음 단계인 USP 분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뭐 USP라는 말이 그냥 뭐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그냥 하나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제품을 좀 다른 뭐 여타 비슷한 제품과의 조금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AI가 적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자동 분석으로 넘어오니까 핵심 요약, 그리고 페르소나, 뭐 제품 차별점, 요 세 가지 섹션으로 이제 나뉘어서 이제 분석해서 들어왔는데, 핵심 요약은 말 그대로 이 내 제품에 대한 이제 핵심 요약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하면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완료를 하시고, 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내 제품의 핵심 키워드들을 추가하거나 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걸 누르시면 추가가 되고, 네, 요거를 이제 끄면, X를 하면 이제 삭제가 되는 형태죠. 네. 그리고 페르소나는 참고로 이제 내 상품을 판매할 하나의 고객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의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들어가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유저 인터뷰를 사전에 조금 개발하기 전에 좀 했는 결과, 어, 상품을 조금 잘 파시는 셀러분들은 내 상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지 명확한 그런 타겟군이 있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타겟을 지정해서 파는 그 어떤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이 페르소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또 그런 것들을 또 자동으로 넣어준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자 해서 이제 이런 섹션이 들어가게 된 거고, 요것도 이제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시고요. 추가 또한 가능하십니다. 동일하게 제품 차별점도 이제 이 원목 책상에 맞는 차별화 포인트를 내가 마음에 들면 이것들 그대로 두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그러면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 검토를 마쳤다. 그러면 템플릿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템플릿이라는 것의 어떤 특성을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성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살짝 이 로드가 오류가 있네요. 네. 그 이제 상세 페이지는 디자인도 물론 중요한데 그 안에 있는 기획 구성 또한 물론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의 어, 뭐 구성적인 면이라든지 디자인적인 면들을 최대한 녹여서 이런 템플릿들을 제작을 했고요. 이제 그에 맞는 이제 나의 어떤 느낌에 맞는 이제 템플릿을 이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또 혹시 나한테 이게 맞는 게 없다. 그러면 아직 저희가 또 서비스 초입이기 때문에 혹시나 따로 요청을 주시면 어 이제 직접 이제 이 디자인 템플릿을 해당 분야에 맞게 저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나중에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 저는 이제 뭐 여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템플릿의 상세 보기 이제 내부적인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쭉쭉 내려보시고 이제 나한테 만약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 이제 다음 이렇게 누르시고요. 다음 단계로 오시면 이제 상품 이미지를 넣는 단계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에게 필요한 이제
내가 미리 준비해뒀던 이제 이미지를 이곳에 넣으시기도 하면 되고, 또는 이미지가 만약에 없이 그냥 난 초안만 뽑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없이 생성하기를 만약에 누르시면, AI가 자동으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에 들어가 있던 이제 이미지들의 것들을 대체해서 내 상품에 맞는 이미지로 이제 그 이미지를 생성해서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내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이제 뭐 실제로 뭐 제품을 파시는데 뭐 쓰시기엔 좀 힘드실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쓰실 수 있다라는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혹시나 구매 대행 셀러나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구매 대행 셀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싱이나 이제 뭔가 업로드를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에.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하루에 많으면 50개씩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업로드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이제 상품을 많이 가져와서 판매를 하시는데, 이제 그 뭐 1688 이런 사이트가 있죠. 그런 곳에서 이제 URL만 넣으면 해당 URL에 있는 이제 이미지를 들고 와서 이제 해당 이미지에 있는 중국어나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고 이제 자동으로 이미지를 넣는 거에 대한 기능을 개발을 하려고 이제 좀 준비 중이고, 그것도 이제 추후에 좀 베타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좀 수요가 100% 검증된 게 아니라서, 혹시나 구매 대행 셀러분들 중에 있으시면 필요로 하시다면 뭐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준비한 이미지가 만약에 있다면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전체 선택을 해서 열기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뭐 전체 삭제를 해서 다시 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추가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소 3장에서 최대 9장까지 이미지를 올려 주실 수 있고요. 지금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성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성을 하시면 요 화면에 뜨겠죠. 뜬 예제를 제가 미리 생성해서 왔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이 화면에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안이 나왔다 하면 일단 생성은 1차로 잘 하신 거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어려우신 것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좀 예상은 하는데, 질문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이해하셨다 그러면 1번, 질문 있으시다 아니면 채팅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땡초님 잘 이해하셨고요. 네, 1 감사합니다. 네, 아우 다들 똑똑하신 분들만 오셨나요? 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초안을 뽑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이제 수정을 하시는 영역에서 피그마를 다룰 수 있는 이제 기초 지식을 조금은 이제 배우셔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내가 피그마를 좀 100%다 습득하기는 사실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상세 페이지의 어떤 특성에 맞는 수정의 핵심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화면이 아마 뜨실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 상세 페이지가 처음에 보여진다. 이렇게까지 하면 잘 되신 건데, 이제 상세 페이지의 특성을 잘 한번 분석해 보면 크게는 이 패턴의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또는 컬러, 뭐 이렇게까지 3가지 요소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텍스트를 수정하고, 또 이미지를 여기서 이제 바꾸고, 그리고 컬러를 바꾸는 것까지. 뭐 이제 그런 이제 크게는 이제 한번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조작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그 전에 이 페이지에서 얘가 생성이 됐는데, 요거를 자유자재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먼저 내려가면서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건 쉽습니다. 그냥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스크롤 내리는 그 마우스 휠을 내리시면 요렇게 이제 내려가고 또 올라갑니다. 네. 여기 또 이제 스크롤이 붙어 있죠? 여기서 이제 내리고 올리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 옆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르시고, 스크롤.
그대로 이제 하시면 좌쪽, 우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동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좀 더 원하는 화면을 빨리 잡아 끌어서 보고 싶다 하면 단축키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여기 지금 손 모양이 커서에서 뭔가 잡는 모양으로 바뀌죠. 손 모양으로. 네,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끈다 하면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좀 작아 보인다. 그러면 확대 축소를 하셔야죠. 가장 기본적으로 확대 축소는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요 퍼센트가 보이실 거예요. 확대 축소 보기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고 네, 한번 제일 위에 확대 하면 커지죠. 네. 그리고 축소 하면 다시 작아지죠. 네. 다시 이제 단축키로 설명드리면 윈도우 기준은 컨트롤이고요. 맥을 쓰시는 분은 커맨드 누르시고 네. 마우스 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리바이브를 하자면 스크롤은 네, 말 그대로 마우스 휠 네, 위아래로 하시고 좌우 스크롤은 쉬프트 그리고 네, 뭐였죠? 잡아 끄는 거 네, 스페이스 누르고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확대 축소는 네, 여기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가서 확대 축소 누르셔도 되고 그냥 이제 내가 단축키로 하려고 한다. 컨트롤 또는 커맨드 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지 일단 먼저 내가 원하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하는 곳을 맞게 이제 갖다 놓으시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먼저 첫 번째는 텍스트 수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텍스트를 내가 이제 잘 뽑혔으니까 여기 수정을 해야 돼요. 나는 제일 위에 있는 텍스트를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는 내가 수정하고 싶은 요소에 가서 네, 마우스를 얹어야 돼요. 뭔가 클릭하시는 게 아니에요. 얹으시는 거예요, 먼저. 얹으시고, 자, 그냥 클릭은 이 전체 박스가 선택되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네, 모든 단축키가 지금 다 비슷한데, 컨트롤 또는 커맨드 하시면 여기에 얹이고 누르면 뭔가 밑줄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할까요? 라는 하나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컨트롤 커맨드 누르면 밑줄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네,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곳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디 텍스트를 수정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뭐,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품격, 뭐, 고품격, 어, 감성을 뭐, 담다.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네, 수정이 이렇게 이제 가능하시고요. 자, 텍스트 크기가 좀 더 크거나 작았으면 좋겠다. 다시 이걸 전체 선택을 하시고, 자, 우측에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모든 피그마를 두고, 피그마에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두고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수정은 해당 요소를 클릭하고 우측에 가서, 해당 요소를 수정하는 섹션에 가서 수정한다. 이게 진짜 전부예요. 예. 수정은 다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더 발전되면 이제 내가 단축키를 익혀서 여기 있는 것들을 컨트롤을 그냥 더 쉽게 하는 거지. 예, 이거 이제 예를 들면 원하는 곳을 클릭해서 우측에 가면 모든 수정에 대한 기능이 이쪽 우측 패널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요것만 일단은 기초적으로 이해하시면 수정은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고 나는 글씨체를 이제 수정을 하고 싶으니까 자세히 보면 내가 선택한 게 텍스트거든요. 근데 여기 아니라 이미지를 만약에 선택하면 근데 이미지라는 게 여기 뜨거나 뭔가 프레임이라는 게 또 따로 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선택한 것들은 클릭하면 여기에 뭔가 떠요. 요 위에 이제 뭔가 내 요소가 뜨거든요. 이 요소에서 섹션이 있거든요. 위치를 수정한다든지, 텍스트의 레이아웃을 수정하거나, 텍스트의 외형, 텍스트의 글씨체, 채우기를 수정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나는 글씨체를 수정할 거니까 글씨체를 가서 뭔가 눈치상 여기 숫자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퍼센트 말고는. 그럼 여기로 이제 가시면 요 숫자를 내가 클릭하시고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네, 여기 지금 커지고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고요. 또는 그냥 내가 숫자 값을 그냥 뭐 70,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피그마 내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크기를 내가 그냥 쓰실 수도 있다. 네. 요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텍스트가 만약에 나는 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뭐 나는 뭐 나눔체 뭐 이런 걸로 하고 싶다. 뭐 그건 찾으셔서 알아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의 굵기 수정하는 것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글씨체에 대한 속성이 다 담겨 있죠. 참고로 이제 여기 뭐 행간이나 자간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이제 고급 기능인데 크게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텍스트 수정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네, 어, 텍스트에 한번 컬러도 바꿔볼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텍스트의 속성이 다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채우기라는 곳에 가면 뭔가 이렇게 컬러가 얘랑 동일한 컬러 여기 담겨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뭔가 여기 이제 값을 넣어 놔가지고 뭔가 이게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는데 기본 값은 원래 이런 뭔가 숫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숫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컬러 값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요거를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변수 분리. 뭐 요거를 해주시면 그냥 요 값으로 나오는데 이 기본 값을 클릭하시면 요런 박스가 떠요. 이 박스에서 내 거에 맞는 컬러로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수정을 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네. 컬러 수정은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네. 하실 수 있고 또 만약에 나는 이제 여기에 있는 뭔가 이 톤을 조금 따서 이 컬러를 넣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 생긴 게 그 과학 실험실에 보면 이제 스포이트 있잖아요. 스포이트. 그 스포이트거든요. 이 스포이트가 역할이 뭔가 빨아당기는 거잖아요. 이 샘플 색상을 가져오는 건데 요거를 누르시면 요 색깔이 바뀌어요.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 난 좀 요런 녹색 컬러로 하고 싶다. 클릭을 하면 해당 색상으로 지금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요 블랙으로 하고 싶다 하면 요 색상으로 담게 되죠. 네. 요 회색을 하고 싶다 하면 이 회색을 여기에 가져오게 돼요. 요 색을 이렇게 쉽게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색상을 가져서 쓰실 수도 있고, 단축키로는 I입니다. I. 네. 네. I를 누르시면 똑같은 기능이 나와서 해당 색상을 빨아당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값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어, 텍스트를 수정하는 것들은 그렇고, 텍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네. 요 하단에 보면 T가 있습니다. 네, 단축키는 여기 옆에 적혀 있죠. T. 여기 T라고 적혀 있는데 T를 누르시면 요게 돼요. 요거를 클릭하시고 텍스트를 요 중간에 어딘가에 누르시면 요런 박스가 떠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박스에 맞게 추가해서 이 안에 넣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요건 제가 지울게요. 뭐 삭제는 딜리트 누르시면 네, 또는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이제 이미지 수정으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미지 수정은 동일합니다. 텍스트를 수정했던 것처럼 이미지 쪽으로 내가 마우스를 먼저 옮겨야 돼요. 옮기고 요거를 클릭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클릭하면 뭔가 박스가 선택되죠. 근데 여기로 타겟팅해서 바로 들어가려면 컨트롤 또는 커맨드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셔야 돼요. 클릭. 그러면 해당 요소가 클릭이 돼서 선택이 된 게 요 박스 형태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 속성이라 했으니까 속성에 가서 어딘가에 찾아서 그거를 눌러보시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다 우측에 나와 있다 했죠? 네. 우측에 가셔서 요 보시면 눈치상 채우기에 요 뭔가 작은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해당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박스가 보여요. 이 박스를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누르시고 여기에 내가 미리 준비한 이미지가 있으면 해당 거를 클릭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쉽게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열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참고로 이제 뭐, 이제 약간 색상 필터를 주는 값인데,
요것도 뭔가 내가 컬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뭔가 밝기가 좀 어둡다, 사진이. 뭐 그런 경우면 이걸 써서 이제 조금 이제 필터 값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기초적인 기능을 또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뭔가 이 사진이, 나 약간 보니까 왼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것 같아. 뭐 눈치를 못 채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내가 이 위치를 조금 수정하고 싶으면 이걸 그냥 잡아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되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고급 설명인데, 피그마 안에서 이제 뭔가 자동화로 이 레이아웃이 잡혀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함부로 옮긴다고 해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정말 자유자재로 수정하고 싶으면, 그 만약에 배우고 싶은 니즈가 있으면 나중에 강의도 좀 해볼까 고려 중이긴 한데, 지금은 기초니까 그걸 알려드리기가 조금, 이 시간대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상. 네, 그렇고, 어쨌든, 이 이미지 자체를 이 박스 안에서 만약에 내가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 채우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이 자르기 누르시면 뭔가 갑자기 여기 있는 뭔가 벗어나 있는 형태의 뭔가가 떠요. 맞죠? 사실상 이 이미지의 원본 사이즈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이 가져왔을 때 이 원본 사이즈 여기 있네요. 1250 1660이 원본 사이즈인데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박스 안에 이 정사각형 박스 안에 어,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근데 뭔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이미지가 잘려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본이 잘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정사각형 크기 안에 있는 어떤 그릇이라 치면 그 안에 그 모양에 맞게 들어가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자르기를 누르면 이 전체 원래 원본 크기가 보이고요. 여기서 이것들을 이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돼요. 어디 안에서? 전제는 이 안에 이 정사각형 박스 안에서 이동이 된다는 거죠. 밖으로 빠져나오면 그 박스 형태만 실제로 이제 최종 결과값이 보여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위치를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크기도 키울 수 있는데, 네. 한 가지 다시 설명하고 가면, 이동은 사진의 이 테두리 안에 중앙에 어디든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마우스가 지금 이 형태가 아니라 중앙에 들어오면 십자가 형태로 뭔가 뜨죠? 이거는 이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동을 자유자재로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자, 크기를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자리로 가셔야 돼요. 가장자리로. 가장자리로 가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변형이 되는 형태인데 이 변형이 되면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허공을 벗어나면 약간 둥근 형태로 가는데 이건 돌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자리로 가서 내가 어쨌든 크기 수정을 할 거니까 위에 거를 누르고 네, 크기를 이제 키우면 커지죠. 근데 문제는 찌그러진다는 거죠. 이 찌그러뜨리지 않고 사진을 원본을 유지하면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축키는 Shift입니다. 지금 나온 단축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뭐 컨트롤 또는 커맨드 또는 Shift입니다. 그냥 Shift 누르시면 그 비율에 맞게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를 키우고 이제 네, 마우스를 떼주시면 네, 크기가 커진 게 보이죠. 네, 이렇게 커지고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로 근데 찌그러뜨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또는 커맨드 Z예요. Z. Z. 좀 콩글리시지만 Z입니다. 마지막. 네. 네, 그거를 누르시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뭔가 나 실수했다. 큰일 났다. 상세 페이지 무너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피그마는 항상 돌아가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기능을 이제 컨트롤 Z를 잘 쓰셔서 이제 잘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크기를 키워서 또 중앙으로 이렇게 이제 나에 맞게 이동을 시킬 수 있고 수정이 다 됐으면 네, 밖으로 더블 클릭하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임팩트 있는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뭐 디자이너 분들이 좀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어,
지금 뭐 마땅한 이미지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조금 이게 제대로 안 잘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요게 없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 이미지에 내가 배경이 필요 없어요. 배경이 필요 없으면 이제 보통은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눕기를 직접 따시잖아요. 근데 워낙 플러그인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요새는 뭐 괜찮긴 한데 이제 피그마 안에서도 누군가 개발해 놓은 배경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돌려서 없애볼게요. 배경을 없애보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네, 작업. 아,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했을 때. 네, 못 따라오시는 분 있을까 봐 한 개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네. 설명이 혹시 한번 필요하다. 포인트가 차감이 됐냐? 아, 어떤 누구의 포인트 말씀이실까요? 아, 맞아요. 네. 생성당 현재는 65포인트가 차감이 됩니다. 크레딧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본 크레딧이 300으로 들어가 있으실 거고, 가입을 하시면요. 그리고 지금은 피그마 그 커뮤니티, 저희 그 상세 뚝딱 커뮤니티 입장하신 분들은 따로 메일을 주시면 이제 700 크레딧을 더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확대할 때, 아이고, 뭐 화면이 왜 바뀌었지? 아, 블랙 모드로 바뀌었네요. 밤이 돼서 그런지. 네, 잠시만요. 질문 확인할게요. 깜짝 놀랐네요. 네, 혹시 할 때 자르기 모드에서 커맨드 누르시고 하면 되는 거, 커맨드 누르고 하면 되는 거 맞냐? 아, 비율을 맞게 조정하는 거 말씀이실까요? 로즈로님? 아, 아까 보여드린 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를 마우스로 올리시고 컨트롤 또는 커맨드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측에 요 박스를 누르시고 요 자르기로 변경이 돼 있어야 돼요. 자르기로 변경된 상태에서 크기를 키우려고 하면 가장자리 마우스를 올리시고 쉬프트입니다. 쉬프트를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비율에 맞게 조정된다. 네. 이해되시죠? 네. 쉬프트.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높아지면 하나 알려드리면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이제 크기를 키우면 되는데 혹시나 나는 여기 중앙에 축을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윈도우 기준으로 제가 근데 윈도우를 지금 안 써가지고 이제 좀 헷갈리긴 한데 아마 Alt하고 Shift해서 이렇게 크기를 키우면 이제 이렇게 되실 거고요. 맥 기준으로는 옵션 Shift를 같이 누르시고 크기를 누르시면 중간 축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네, 요거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단축키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 Shift랑 커맨드 뭐 옵션 이거밖에 안 써가지고 네. 아무거나 눌러서 한 개 파일 생성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넘어가고요. 네, 요거 클릭해서 이제 배경을 한번 지우는 걸 해볼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상세 뚝딱을 틀 때처럼 작업을 누르시고, 네, 플러그인 및 위젯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틀려져 있는데, 네,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아이콘즈 8, 숫자 8입니다. 백그라운드, 네, 리무버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무료입니다. 복사해서 제가 여기 채팅창에 띄워드릴게요. 요거를 누르시면, 요게 선택된 상태에서 요거를 해서 검색해서 누르시면, 요걸 클릭하시면, 리무브 백그라운드라고 나오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작동을 해요. 로드 중 하면서. 이게 한 번씩 오류 나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해서 다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보통 되더라고요. 한 번에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씩 안 되던데. 네. 네. 이렇게 하면 배경이 날아갔죠? 보면 이제 지금 배경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흰색이라서 안 보이실 텐데. 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지금 요 이미지는 이제 깔끔하지가 않아서 요렇게 안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배경이 조금 단색 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혹시나 피그마 유료 버전 사용하시면 성능 더 좋은 이 피그마의 그 이 이미지 지우기 기능이 있는데, 이미지 누르시면 아마 여기 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무료 버전으로 이거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원래는 저 유료 버전을 쓰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여기 기능이 떠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배경을 지울 수 있고 하다. 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가장 기초적인 수정은 사실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을 바꾸는 거, 색상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색상 바꾸기를 해보자면, 나는 이 배경색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좀 더 진한 색으로 나는 바꿔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텍스트랑 이미지 수정했을 때처럼 이 박스가 잘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 이 프레임이란 어떤 이제 요소 안에서, 네, 눈치상 이 같은 색깔이죠. 네,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이게 뭔가 값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링크를 끊어주시면 요런 이제 숫자가 뜨는데, 숫자 알파벳이 뜨는데 요거를 클릭하시고, 네,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색깔이 쉽게 바뀌죠. 그래서 요거도 예, 이렇게 색깔 바꿀 수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색깔을 쉽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사실 오류가 아니에요. 이제 글씨가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보이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문구를 바꾸는 편이긴 해요. 시간 지날수록 뭐 이를 뺐죠. 그냥 뭐 깊어지 뭐 이렇게 좀 수정을 하기도 하고, 혹시나 이게 뭐 내가 길게 넘어간다 그러면 클릭하셔서 아까 보여드렸던 글씨체 크기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네, 어쨌든 기초 강의는 끝나가는데 한 개 더 보여드리면, 내가 어떤 블록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제가 이걸 전체 선택을 한번 해보면 이 좌측에 레이어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덩어리로 이렇게 클릭하면 뭔가 블록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서 뭔가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세 페이지가 그런 블록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게 클릭을 하면 여기 좌측의 순서대로 클릭이 되는 게 아마 보이실 거거든요. 제일 위에부터. 근데 이 블록이 나는 뭔가 한 번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난 4번이 아니라 5번이 한 번 더 필요하다. 네. 그럼 난 이 블록을 그대로 하나 더 이제 크게 생성을 하고 해야 되지만, 좀 짧은 걸 할게요. 한 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 자체를 이제 복사를 하셔야 되죠. 복사를 어떻게 하냐? 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밑에 이렇게 복제가 돼요. 딴 거 없이.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뭐 커맨드 또는 컨트롤 D를 하시면 요 밑에 이제 복제가 됐습니다. 그냥 익숙한 컨트롤 CV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 나는 이거 이제 여기 3번 밑에 보낼래 하면 마우스를, 마우스가 아니라 이거 뭐지? 화살표 밑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죠? 이게 블록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또는 잡아 끌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테트리스 밀리듯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쉬운 형태로 현재는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4번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5번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에 맞게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요 안에 이제 더블 클릭하면 묶여 있죠? 그럼 나 이미지 하나 복사를 더 하고 싶다. 뭐 하나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 커맨드 D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해서 이렇게 늘리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사진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좀 다르게 뭔가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고급 기능을 아마 더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가능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지금 여건상 그게 안 된다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작업하시다 모르는 기능이 있으시다, 그거는 이제 제가 1대1로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따로 이제 오픈톡에 이제 제가 헬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기초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네요. 내보내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제일 위에 있는 요 레이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요 제목을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렇게 선택된 형태가 보일 거예요. 요렇게 지금 끝에 보면 네모 이렇게 쭉쭉 들어가, 요렇게 이제 네모, 뭐랄까요? 감싸져 있어야지 선택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요거를 클릭하시고, 자, 이제 내보내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속성은 우측에 있다. 그럼 이걸 클릭하시고 쭉 하단에 가보면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박스가 떠요. 뭐 플러스 하면 이제 두 개 파일을 내보낼 수도 있는 형태인데, 어쨌든 빼면 그 파일을 지울 수 있고요. 네, 파일을 생성한 게 아닙니다. 내보내기 설정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를 하시면 요게 하나 뜹니다. 요 박스가 떠야 돼요. 그러면 1 곱하기라 돼 있는데, 이거는 이거에 대한 정 배율 사이즈를 그대로 내보내겠다라는 의미라는 거고, 1.5를 하면 1.5배 크기로 내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는 지금 다 860 사이즈, 그러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 약간 가로 사이즈 기준으로 개발이 돼 있는데, 네. 혹시나 다른 사이즈가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크기도 수정이 가능해요. 네. 네, 근데 그거 혹시 좀 헷갈릴까 봐, 일단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크기를 만약에 수정하신다 하면 이제 요거를 클릭하시고, 단축키 K입니다. K. K를 꼭 누르셔야 돼요. K를 누르시면 확대 축소가 옆에 뜨거든요. 여기에 너비가 86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내가 1000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1000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크기가 넓어지면서 높이는 알아서 배율적으로 넓어지고, 가로가 1000인 그 비율의 크기로 이제 조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이제 다시 이제 돌릴게요. 컨트롤 Z에서 돌리고, 이제 내보내기 하면 확대 축소 이거 끄시고요. 누르시고 이제 1배율에 나는 그냥 PNG로 내보낼 거니까 PNG 선택하고, 네, 상세 페이지 4638308983이죠. 요 제목입니다. 요거를 뭐 이름을 수정하면 요거 이름이 바뀌어요. 요거에 대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이제 내보내기라고 클릭하시면 각자 폴더로 저장이 되는 화면이 뜨거나, 저는 바로 저장하기가 되어 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된 게 여기 바로 다운이 됐죠. 그래서 내 폴더 어딘가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초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녹화를 멈추고 질의응답 시간 한 10분만 받아볼게요.